1463만 명이 본 이 영상. 대한민국은 끝났다. 독일의 유명 과학 채널 쿠르츠게자트. 구독자 2490만 명.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율 0.72명. 2060년 인구 30% 감소. 경제 붕괴, 사회 붕괴, 문화 붕괴. 영상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거리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나라. 인구의 절반은 혼자 사는 노인. 여러 도시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한국인인데 반박할 수가 없네요. 이민 가야겠다. 아이 낳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틀렸을까요? 그들이 놓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력. 둘째, 한국의 이민 정책. 셋째, 한국의 회복력. 오늘 한국인의 시각에서 1463만 뷰 영상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말 끝났을까요? 미디어가 안 다룬 진실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쿠르츠게자트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과학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데이터는 대부분 정확합니다. 출산율 0.72명.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서울은 0.5명.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60년 인구 30% 감소 예상. UN 저출산 시나리오대로라면 맞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심각합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출산율 0.72명이 엄청난 위기라는 걸 압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와 끝났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쿠르츠게자트가 놓친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쿠르츠게자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60년이 되면 노동력은 절반 이하인 약 1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 규모는 노동력 규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면 경제도 붕괴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2024년 현재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AI 반도체에 23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AI와 자동화는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 2위인 싱가포르는 670대, 3위인 일본은 399대입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1.5배, 일본보다 2.5배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은 이미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의 울산 공장. 2024년 기준으로 조립 라인의 로봇 자동화율이 85%입니다. 10년 전에는 50%였습니다. 10년 만에 35%포인트 증가했죠. 이 속도라면 2035년에는 95% 이상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쿠르츠게자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술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각 개인은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약 85%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AI 혁명 이전입니다. AI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2045년, 앞으로 20년은 어떨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생산성이 2배에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생산성이 2배 증가하면 GDP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한국의 AI 투자 증가율을 보면 2020년 1조 원, 2021년 1.4조 원으로 40% 증가, 2022년 2조 원으로 43% 증가, 2023년 2.9조 원으로 45% 증가, 2024년 4조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2035년에는 연간 50조 원 이상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엑스는 한국어 AI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삼성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다음 세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LG AI 연구원은 세계 3대 AI 연구소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2060년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 기술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쿠르츠게자트가 말한 것처럼 경제 붕괴는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경제 성장 둔화, 하지만 붕괴는 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박입니다. 힘든 시기와 끝은 다릅니다. 두 번째 이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쿠르츠게자트 영상에서 이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5분짜리 영상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이민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3년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 2024년에는 270만 명입니다. 1년 만에 18만 명, 약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 인력 100만 명을 추가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베트남 출신 약 25만 명, 중국 출신 약 70만 명, 필리핀 출신 약 6만 명, 태국 출신 약 5만 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결혼 이민자 17만 명, 귀화자 누적 23만 명, 이들의 자녀 2세대는 약 30만 명입니다. 귀화자 23만 명, 이들은 이제 완전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30만 명,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입니다. 앞으로 40년 후인 2060년에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일본 총인구 1억 2,500만 명에 외국인 약 300만 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2.4%입니다. 한국 총인구 5,150만 명에 외국인 약 270만 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5.2%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외국인이 1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8%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정책도 다릅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을 보면 2023년에 E-9 비자를 확대하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 연간 11만 명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에는 숙련기능 인력 체류를 연장하여 최대 9년 4개월에서 평생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특화 비자를 예정하고 있어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경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 차별, 언어 장벽, 문화 충돌 등등.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여론조사를 보면 이민 확대 찬성이 45%, 반대가 38%, 모르겠음이 17%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찬성이 28%, 반대가 52%였습니다. 10년 만에 찬성이 28%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사회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쿠르츠 게자트의 예측은 2060년 인구가 3,60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만약 연간 10만 명씩 순 이민 유입이 있다면 2060년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2024년 대비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인구 감소를 8%포인트 완화합니다. 고작 8%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400만 명, 부산 인구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평균 연령 30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세금 내고 아이를 낳으면 경제 붕괴를 막는 핵심 버팀목이 됩니다. 물론 이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쿠르츠 게자트가 완전히 간과한 변수입니다. 한국은 폐쇄적이다.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2배 개방적이고 앞으로 더 개방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반박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의 회복력입니다. 쿠르츠 게자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록적인 속도로 빈곤을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독특한 일중독 현상과 극심한 경쟁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기록적 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기록적 속도로 적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역사를 봅시다.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필리핀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거리는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회복 불가능하다. 적어도 100년은 걸릴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1970년, 20년 후입니다. 1인당 GDP는 279달러로 4배 증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했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 또 20년 후입니다. 1인당 GDP는 6,610달러로 1970년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현대, 삼성, LG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2000년 GDP 성장률 8.9%, 외환 보유고 급증, 실업률 정상화,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1인당 GDP는 35,000달러입니다. 1950년 67달러에서 2024년 35,000달러, 74년 만에 522배 증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이런 나라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 못할까요? 하지만 경제 발전과 출산율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민족입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대비 3% 상승. 고작 3%냐고요? 네, 고작 3%입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추락하던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 상승하진 못했지만 추락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53%에서 78%로 25%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은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무상보육은 0세에서 5세에서 0세에서 7세로 확대되었고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변했다면
2024년부터 2044년까지 20년 동안은 얼마나 변할까요? 한국 출산율 역사를 봅시다. 1960년에는 6.0명, 1990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30년 만에 4.4명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0.15명씩 떨어졌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2024년 0.72명에서 2054년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 연평균 0.05명씩만 올려도 30년 후에는 2.2명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1960년 한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30년 후에 출산율이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질까요?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이미 여러 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대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하고 싶다가 62%, 아이 갖고 싶다가 58%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집이 없어서가 68%, 경제적 부담이 71%, 일과 육아 양립 어려움이 65%입니다. 결론은 원하는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환경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초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2주 만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 4주 만에 전국민 마스크 공급 시스템, 8주 만에 확진자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K방역이라고 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출산율 문제도 진짜로 마음먹으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프루츠게자트가 말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건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어려운 걸 해내는 민족입니다.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이게 세 번째 반박입니다. 자, 지금까지 1463만 뷰 영상을 팩트체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루츠게자트의 주장, 대한민국은 끝났다. 제 반박 아니다. 위기지만 극복 가능하다. 세 가지 근거. 첫째, 기술력.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AI 반도체 세계 2위 목표, 생산성 20년간 2배 증가, 노동력 감소를 기술로 대체 가능. 둘째, 이민. 외국인 비율 5.2%로 일본의 2배, 2030년까지 100만 명 추가 유입, 귀화자와 2세대 이미 50만 명, 인구 감소 30%를 22%로 완화 가능. 셋째, 회복력.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IMF 위기 3년 만에 극복, 2024년 출생아 9년 만에 증가, 빠른 적응력의 민족.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출산율 0.72명은 재앙적입니다. 2060년은 정말 힘든 시기일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와 끝은 다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미 죽은 게 아니듯이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이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에도 일어났고, IMF 외환위기 후에도 일어났고, 코로나 팬데믹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날 겁니다. 다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의 리더와 정책 기반자께서도 주 52시간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남성 육아 참여를 당연하게 만들고 일과 육아를 양립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할 수 있습니다. 프루츠게자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당신들의 진심 어린 충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다.
하지만 극복 중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70년 전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IMF가 한국을 끝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부디 쿠르츠게자트님의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실망하거나 좌절 낙담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희망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은 끝났다를 시청한 1463만 명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We are not finishe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영어 자막 켜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